정옥은 일찍이 남편을 잃고 혼자 아들을 키워냈다. 젊은 시절부터 남들처럼 넉넉한 삶을 누려본 적은 없었다. 장사를 해본 적도 있고 공장에 나가 손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일한 적도 있었다. 그렇게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고 사회에서 제 몫을 다하게 만든 게 정옥의 자랑이자 유일한 위안이었다. 아들 민수가 결혼을 하겠다고 데려온 여자는 지영이었다. 첫 만남부터 정옥은 약간 낯설다는 분위기를 느꼈다. 지영의 표정은 밝지도 그렇다고 마냥 어둡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는 성급기 같은 기운이 분명히 있었다. 마치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더 이상은 넘어오지 마세요라는 경고처럼 느껴졌다. 결혼식은 무난하게 치러졌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다. 신혼집을 따로 마련하기 어려운 형편이라 민수 부부는 정옥이 사는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 정옥은 마음을 다잡았다. 내가 조금만 참고 잘하면 같이 사는 것도 괜찮겠지.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거칠게 다가왔다. 며느리 지영은 집안일에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출근 준비를 하느라 바쁜 건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주말에도 늦잠을 자고 밥상 하나 차리는 일조차나 몰라라 하는 모습에 정옥은 당혹스러웠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 다짐했다. 요즘 세상은 옛날하고 다르지. 며느리가 예전처럼 시집일을 도맡아 하는 시대가 아니지 않나.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자.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서운함이 쌓여갔다. 어느 날 저녁 작은 사건이 있었다. 정옥이 국을 끓여놓고 식탁을 차리던 중 지영이 귀가했다. 신발을 벗으며 툭 던지듯 말했다. 저는 저녁 안 먹을게요. 친구랑 이미 먹고 왔어요. 그 말에 정옥은 괜히 국이 식어가는 걸 보며 마음이 허전했다. 차라리 미리 말이라도 해주지. 별것 아닌 일인데도 그날 밤 내내 마음이 답답했다. 지영의 태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해졌다. 그녀는 집안일이나 시어머니의 생활에는 관심이 없었고 자기 일과 취미 친구 관계에만 집중했다. 정옥이 잔소리 비슷한 말을 꺼내려 하면 지영은 웃음기 없는 얼굴로 짧게 대답했다. 저 그런 거엔 신경 안 써요. 정옥은 그 말이 오래도록 귀에 맴돌았다. 민수는 회사 일로 늘 늦게 들어왔고 집안의 미묘한 기류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 가끔 어머니가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내도 엄마, 요즘 세상은 다 그래요. 그냥 편하게 지내세요. 라며 대충 넘겨버렸다. 그럴수록 정옥은 더 고립감을 느꼈다. 처음부터 서로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은 듯한 동거였다. 정옥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 믿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마음의 거리는 더 멀어졌다. 집안은 따뜻한 안식처라기보다 서로의 생활 방식이 부딪히는 전쟁터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갔다. 함께 산 지 몇 달이 지나자 집안의 작은 균열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정옥은 평생을 살림하며 살아온 세대였다. 반찬이 3가지뿐이어도 밥상은 깔끔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장롱 속 수건은 일정한 모양으로 접혀 있어야 마음이 놓였다. 하지만 지영은 그런 부분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빨래는 며칠씩 쌓아두었다가 몰아서 돌렸고 설거지는 아침까지 싱크대에 방치되는 날도 많았다. 정옥은 처음엔 참고 넘겼다. 다른 집 애들도 다 저러겠지. 내가 괜히 꼰대처럼 보이면 안 되지.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눈에 거슬리는 장면이 많아졌다. 결국 어느 날 참다 못해 조심스럽게 한마디 꺼냈다. 지영아, 그릇은 바로바로 씻으면 덜 힘들어.
그냥 두면 냄새도 나고 벌레도 꼬일 수 있거든. 그러나 지영은 짧게 대꾸했다. 저는 제 방식이 편해요. 어머님은 그냥 어머님 방식대로 하세요. 그 말은 정옥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지적을 피하려고 변명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함께 맞추려는 마음이 없다는 뜻처럼 들렸다. 순간 정옥은 자신이 불필요한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이후로도 사소한 일에서 갈등이 자주 생겼다. 장을 보고 돌아오면 지영은 냉장고 정리 따위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정옥이 이건 채소칸에 넣으면 오래가라고 알려주면 지영은 고개만 끄덕이고 그대로 아무데나 밀어 넣었다. 반찬이 상해버리면 정옥은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지영은 태연했다. 요즘은 배달 음식도 많고 편의점 가면 다 있어요. 반찬이 좀 상하면 어때요? 정옥에게는 쉽게 넘길 수 없는 일이었다. 먹는 것 하나 허투루 하지 않고 살아온 세월이 있었기에 지영의 태도는 무심함이 아니라 무책임처럼 보였다. 주말이면 또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아침 일찍 일어나 집을 쓸고 닦는 정옥과 한낮이 다 되어서야 방에서 나오는 지영. 거실에 흩어진 물건들을 보며 정옥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사람 사는 집은 그래도 정도는 돼 있어야지. 그러나 그 말은 곧장 지영의 귀에 들어갔다. 저는 제 방에서만 편하면 돼요. 거실은 그냥 생활하는 공간이잖아요. 이쯤 되자 정옥은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 듯한 허탈감을 느꼈다. 민수는 여전히 회사 일로 바빴다. 밤늦게 들어와서는 집안 분위기를 살피기보다 피곤해 겨워 곧장 잠들었다. 어머니가 힘들어한다는 사실도 아내가 불편해한다는 사실도 애써 외면하는 듯 했다. 결국 집안의 긴장감은 두 여자의 몫으로만 남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옥은 점점 입을 닫았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영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말하는 자신만 괜히 속상해질 뿐이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또 다른 오해를 낳았다. 지영은 시어머니가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긴다고 생각했고 정옥은 며느리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겼다. 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깊은 벽을 쌓아 올리는 셈이 되어버렸다. 겉으로는 큰 충돌이 없는 듯 보였지만 집안은 서서히 갈라지고 있었다. 밥상머리에 함께 앉아 있어도 대화는 거의 없었고 눈길조차 자주 마주치지 않았다. 서로가 같은 공간에 있어도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느껴졌다. 정옥은 종종 속으로 자문했다. 내가 너무 옛날식이라 그런 건가? 아니면 저 아이가 너무 제멋대로인 건가? 그러나 명확한 답은 찾을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집이 점점 더 차가운 공간으로 변해 간다는 사실뿐이었다. 지영의 태도는 겉으로만 보면 무례하고 이기적으로 보였다. 그러나 그녀에게도 이유는 있었다. 어린 시절 지영은 친정에서 늘 고단한 풍경을 보며 자랐다. 아버지는 무뚝뚝했고 어머니는 시어머니에게 시집살이를 혹독하게 당했다. 명절마다 제사 때마다 밤을 새워 일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수없이 지켜봐야 했다. 그럴 때마다 지영은 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절대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어머니는 결국 건강을 잃었고 젊은 나이에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다. 지영에게 시댁이란 단어는 곧 억압과 고통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도 그녀는 마음속에서 단단히 선을 그었다. 나는 시댁 일에 휘말리지 않을 거야. 나는 내 삶을 지킬 거야. 그러나 이런 사정을 정옥이 알 리 없었다. 정옥의 눈에는 그저 버릇없는 며느리일 뿐이었다. 정옥 역시 험난한 세월을 살아낸 여자였다.
남편 없이 아들을 키우며 세상의 편견과 싸워야 했고 억척스럽게 일하며 가정을 지켜왔다. 그녀에게는 함께 사는 가족이라면 서로를 존중하고 작은 일이라도 나눠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다. 지영의 태도는 그 신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갈등은 대화로 풀리지 않았다. 지영은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었고 정옥은 그것을 무시로 받아들였다. 서로에게 마음을 열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오해는 더 단단한 벽이 되어갔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야근으로 늦는다고 연락이 왔다. 집에는 정옥과 지영 단둘만 남았다. 밥상 위에는 미리 준비해둔 국과 반찬이 놓여 있었지만 지영은 휴대폰을 붙잡은 채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정옥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지영아, 밥은 먹자. 아까 해놨는데 식기 전에 같이 먹자꾸나. 지영은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다. 저는 아직 배 안 고파요. 나중에 먹을게요. 그 순간 정옥은 알 수 없는 허탈감에 빠졌다. 함께 밥을 먹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밥상은 정옥에게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가족의 끈을 이어주는 자리였다. 그러나 지영에게 그것은 별 의미 없는 일상이었다. 이 작은 불일치가 반복될수록 두 사람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다. 대화는 짧아졌고 서로의 존재는 불편한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민수는 그 틈을 메우기엔 너무 바빴다. 집에 들어와도 지친 얼굴로 소파에 눕기 일쑤였고 두 여자의 관계를 파악할 여유조차 없었다. 정옥은 가끔 혼잣말처럼 속을 털어놓았다. 사람이 어찌 저렇게 자기만 생각할 수가 있나. 가족이면 조금은 맞추려는 마음도 있어야지. 반면 지영은 친구들에게 하소연했다. 시어머니가 은근히 잔소리를 해요. 그냥 내버려두면 좋을 텐데. 내가 무슨 옛날 며느리도 아닌데. 두 사람은 서로의 속내를 알지 못한 채 각자의 자리에서 불만만 키워갔다. 정옥은 며느리의 냉랭함이 자신을 배척하는 태도처럼 느껴졌고 지영은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자신의 자유를 억압하는 굴레처럼 다가왔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하루하루가 흘러갔지만 집안은 마치 얇은 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아슬아슬했다. 언제 금이 가고 깨질지 모르는 긴장감이 늘 깔려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고부 갈등은 점점 표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작은 불편함들이 모여 결국 폭발하는 날이 찾아온 것이다. 가장 큰 갈등은 명절 준비에서 비롯되었다. 정옥에게 명절은 단순히 의례가 아니었다. 조상에게 예를 다하고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음식을 나누는 중요한 전통이었다. 그러나 지영에게 명절은 고단하고 불필요한 행사에 불과했다. 명절을 앞둔 어느 날 정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번엔 나 혼자 하기 힘드니 같이 좀 도와줄래? 전 부치고 나물 무치려면 손이 많아야 해. 지영은 미간을 찌푸리며 대답했다. 어머님 요즘은 다 사다 쓰지 않나요? 굳이 집에서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 없어요. 정옥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사다 쓰면 편하긴 하겠지. 하지만 그게 다냐? 정성이라는 게 있지 않나. 속으로 울컥했지만 애써 삼켰다. 그러나 지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저는 제 시간을 그렇게 쓰고 싶지 않아요. 어머님이 원하시면 직접 하시면 되잖아요. 그 말은 정옥에게 칼처럼 꽂혔다. 자신이 평생 지켜온 가치와 전통이 무시당하는 순간이었다. 결국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가 아무리 세상이 달라졌다 해도 최소한 예의라는 게 있는 거야. 가족으로 들어왔으면 함께 하려는 마음은 있어야지.
말은 거칠어졌고 지영은 차갑게 맞섰다. 저는 종이 아니에요. 결혼했다고 해서 왜 남의 집 제사까지 떠맡아야 하죠? 그날 부엌은 전쟁터가 되었다.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결국 거실까지 울려 퍼졌다. 민수가 퇴근에 들어왔을 때는 이미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있었다. 민수는 한참 동안 두 여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다가 결국 폭발했다. 둘 다 그만 좀 해. 나는 회사에서 하루 종일 시달리고 집에 오면 편하고 싶어. 근데 왜 집이 더 힘들어야 해? 그의 말은 순간 정적을 만들었지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 오히려 정옥과 지영은 각자 더 큰 서운함만 안게 되었다. 정옥은 아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는 서러움에 눈물을 삼켰고 지영은 남편조차 내 편이 아니다라는 배신감에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 그 후로 집안의 공기는 달라졌다.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필요 이상으로 말을 섞지도 않았다. 명절은 결국 반쪽짜리로 지나갔다. 정옥은 홀로 새벽까지 부엌에 서서 음식을 만들었고 지영은 그 과정을 철저히 외면했다. 민수는 그 사이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불편한 침묵만 감내해야 했다. 작은 균열로 시작된 갈등은 이제 확실한 금이 되어 있었다. 누구도 양보하지 않았고 누구도 먼저 다가서지 않았다. 그 집은 더 이상 가족의 안식처가 아니었다. 서로의 생활 방식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터가 되어 있었다. 명절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이제는 거칠애로라도 웃어 보이지 않았다. 서로를 향한 불신이 뿌리 깊게 자리 잡으면서 작은 일조차 갈등의 불씨가 되었다. 지영은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주말이면 집에 머무는 대신 친구들을 만나거나 짧은 여행을 떠났다.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불편하고 억압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늦은 밤이 되어야 겨우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그럴 때마다 정옥은 어두운 거실에서 혼자 뉴스를 보며 며느리를 기다렸다. 요즘 애들은 다 그렇다지만 그래도 시댁 식구라면 얼굴 비추고 안부 정도는 나누는 게 도리 아닌가. 정옥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러나 지영은 그런 눈치를 애써 모른 척했다. 정옥 또한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이웃 친구들에게 하소연하듯 이야기를 꺼내곤 했다. 며느리가 집안일을 손톱만큼도 안 해요. 밥도 제때 안 먹고 말도 퉁명스럽게 하고.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해야 할지. 친구들은 혀를 차며 맞장구를 쳤다. 요즘 며느리들이 그렇다지만 그건 너무 심하네. 사는 게 고생이지. 그 대화가 동네에 조금씩 흘러나갔고 결국 지영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녀는 겉으로는 모른 척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었다. 시어머니가 나를 험담하고 다니는구나. 역시 나를 인정할 생각은 없으신 거야. 그 이후 지영은 더욱 시어머니를 피했고 집에 들어와도 최소한의 인사만 건넸다. 식탁에 마주 앉아도 서로 말 한마디 없이 밥만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수는 그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숟가락을 빨리 내려놓기 일쑤였다. 어느 날은 아예 큰 충돌이 있었다. 정옥이 몇 달 전부터 아껴둔 반찬통을 찾다가 지영이 그걸 친구에게 나눠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정옥은 참지 못하고 따졌다. 왜 남의 물건을 함부로 줘버리니? 내가 소중히 쓰던 건데. 지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했다. 그냥 오래된 통인 줄 알았어요. 새 걸로 쓰시면 되잖아요. 그 말은 정옥의 마음을 무너뜨렸다. 단순히 물건의 문제가 아니었다.
자신의 삶과 정성이 가벼이 취급당했다는 서러움이 터져 나왔다. 결국 정옥은 목소리를 높였다. 너는 뭐든 내 마음대로구나. 남의 집에 들어와 살면 최소한 배려라는 게 있어야지. 지영도 지지 않았다. 저는 제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어머님이랑 맞출 생각 없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가릴 체면도 남지 않았다. 정옥은 며느리를 향한 서운함과 분노를 감추지 않았고 지영은 시어머니를 대놓고 무시했다. 같은 집 안에서 살지만 서로의 존재를 불편한 짐처럼 여기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민수는 그 중간에서 점점 지쳐갔다.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벅찬데 집은 오히려 더 큰 압박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술에 취해 이렇게 토로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싶어. 엄마도 아내도 다 소중한데 왜 나는 늘 한쪽 편만 들어야 하는 건데. 그러나 그의 말은 누구의 마음에도 제대로 닿지 않았다. 정옥은 아들이 나를 버렸다는 서러움에 눈물을 삼켰고 지영은 남편이 무책임하다는 분노를 안고 등을 돌렸다.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침묵만으로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고부 갈등은 조용한 균열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면전으로 번져 있었다. 고부 갈등이 깊어지면서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팽팽한 긴장 속에서 가장 먼저 무너진 사람은 다름 아닌 민수였다. 민수는 원래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다. 회사에서도 묵묵히 일을 해왔고 가정에서는 든든한 아들이자 남편이고 싶었다. 그러나 집안의 갈등은 그에게 너무도 큰 짐이 되었다. 퇴근길만 되면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집에 들어가면 따뜻한 위로보다 싸늘한 기류가 자신을 덮칠 걸 알기 때문이다. 어느 날 아침 민수는 출근 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꼈다. 식은땀이 나고 가슴이 답답했다. 정옥이 놀라 다가갔지만 그는 괜찮다며 억지로 회사를 나섰다. 그러나 그날 저녁 결국 사무실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다. 진단은 스트레스성 위염과 고혈압 초기 증세. 의사는 당분간 절대적인 휴식을 권했다. 병실에 앉아 아들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던 정부는 눈물이 났다. 내가 괜히 애를 힘들게 한 게 아닐까. 그러나 마음속 한편에서는 며느리를 향한 원망이 고개를 들었다. 지영이가 조금만 더 이해심이 있었다면 민수가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지영 역시 충격을 받았다. 남편이 평소보다 피곤해 보이긴 했지만 병원에 실려갈 정도로 지쳐 있었다는 사실은 몰랐던 것이다. 그녀는 스스로를 자책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다. 결국은 시댁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머님이 변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야. 병실에서 두 여인은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서로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민수는 힘겹게 눈을 뜨고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지영아, 제발 좀 싸우지 마. 나한테는 두 사람 다 소중해. 근데 집이 전쟁터 같으니까 숨이 막혀. 그 한마디가 정분의 가슴을 무너뜨렸다. 지영 역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였다. 잠시 동안 병실 안에는 기계음만 울렸다. 민수가 태어난 뒤에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 마음 한구석에서 미안함을 느꼈지만 그것을 솔직히 드러내지는 못했다. 오히려 서로를 향한 불신은 더 단단해졌다. 정옥은 지영을 보며 내 아들을 힘들게 만든 사람이라 여겼고 지영은 정옥을 향해 남편을 병들게 한 원인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갈등은 단순히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 대가를 민수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직장에서도 예전 같지 않았고 집에 돌아와도 피곤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집안의 공기 자체가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정옥과 지영은 각자의 방식으로 민수를 위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충돌은 오히려 민수를 더 병들게 하고 있었다. 서로의 목소리는 여전히 닿지 않았고 오해는 풀릴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집안의 균열은 이제 단순한 갈라짐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위협하는 상처로 번지고 있었다. 민수가 병원에서 회복하는 동안 지영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묵직한 기억들이 떠올랐다. 그녀의 태도가 단순히 고집 때문이 아니라 어린 시절의 상처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지영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생계를 위해 늘 외부로 나가 있었고 어머니는 집안일과 가족을 책임졌지만 시어머니로부터 끊임없는 구박을 받으며 살아야 했다. 명절이나 제사 때면 어린 지영은 어머니가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그 과정에서 어린 지영은 시댁 문화와 가족 내 권위라는 것에 대해 본능적인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 그 기억은 결혼 이후에도 살아 있었다. 시댁의 전통과 규율을 지키는 정분을 보면서 지영은 어린 시절의 불안과 공포를 떠올렸다. 저렇게 하면 사람은 다 망가진다라는 생각이 늘 따라다녔다. 그래서 그녀는 처음부터 선을 그었다. 자신이 시댁 규율 속에 휘말리지 않도록 거리를 두고 최소한의 관여만 하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정옥은 그런 지영의 내면을 알지 못했다. 눈에 보이는 행동만으로 판단했고 그것은 오해를 불러왔다. 정옥에게 지영은 무례하고 이기적인 며느리였고 지영에게 정옥은 자신을 억압하려는 존재였다. 지영은 어느 날 몰래 앨범을 꺼내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엄마가 그렇게 힘들어서 나라도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잘못했나? 그때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과 선택이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있음을 깨달았다. 정옥 역시 혼자 병원에 들렀다. 민수의 상태가 안정되자 그녀는 지영의 방문을 두드렸다. 지영은 처음에는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정옥은 조심스레 말했다. 너도 힘들구나. 나도 힘들었고 서로 마음이 달라서 그렇지 나쁜 마음은 아니야.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지영에게는 큰 울림이었다. 그동안 쌓인 불신과 오해가 완전히 풀리진 않았지만 서로가 상대방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틈이 생긴 순간이었다. 민수의 회복은 지영에게도 정옥에게도 큰 전환점이었다. 건강을 잃을 뻔한 민수를 바라보며 두 사람은 자신들의 갈등이 얼마나 큰 부담을 안겨왔는지 깨달았다. 이제 중요한 것은 서로의 과거와 상처를 이해하고 조금씩 조심스레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더라도 상대방을 무작정 미워하거나 피하지 않고 마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 서로에게 쌓였던 서운함과 오해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민수의 존재와 사건은 두 사람에게 새로운 자극을 주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이 완전히 풀리진 않았지만 적어도 상대방이 단순히 적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첫걸음이 되어 주었다. 민수의 건강 문제가 안정된 후 정옥과 지영은 집안에서 마주 앉는 시간이 늘었다. 이전처럼 긴장만 감도는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향한 서운함과 불신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겉으로는 차분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폭발 직전의 감정이 숨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야근을 마치고 돌아온 뒤 정옥과 지영은 거실에 함께 앉았다. 민수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두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심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정옥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너를 딸처럼 대하고 싶었어. 집안일이든 뭐든 같이 지내면서 서로 돕고 살길 바랐을 뿐인데 넌 나를 원수처럼 보는 것 같았어. 지영은 눈을 피하지 않고 고개를 들었다. 저도 어머님이 무섭고 힘들었어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시집살이 때문에 고생하시는 걸 보고 자라서 시댁 문화 자체가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선을 그었던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제 막 마음을 연 상대가 단순히 고집 센 사람이 아니라 상처와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그동안의 오해가 한꺼번에 풀리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속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 정옥은 조심스레 말했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동안 내 말을 잘 받아들이지 않은 거구나. 내가 먼저 알았다면 조금 더 다르게 대했을 텐데. 지영은 작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저도 죄송해요. 어머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도 많았고, 민수도 힘들게 한 것 같아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조금 누그러졌다. 여전히 갈등의 여지는 남아 있었지만 적어도 서로를 적으로만 보던 때와는 달랐다. 마음속에 남은 상처를 모두 치유할 수는 없었지만 상대방이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민수가 돌아왔을 때 두 사람의 얼굴에는 이전과 다른 차분함이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집이 이렇게 조용한 건 좀 낯설지만 그래도 좋아요. 엄마, 지영이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 말에 정옥과 지영은 서로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나눴다.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불신의 첫 틈이 생긴 순간이었다. 그날 밤 정옥은 잠자리에 들기 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내가 너무 옛날 사람이었던 건가? 그래도 이렇게라도 조금씩 이해할 수 있다면 천천히 나아갈 수 있겠지. 지영 역시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이 집이 내 적이 아니라는 걸 조금은 알게 돼서 다행이야. 그렇게 서로를 향한 마음의 문은 완전히 열리지 않았지만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민수의 건강 문제가 안정된 이후 세 사람은 새로운 선택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동안 서로의 상처와 오해가 쌓이며 일상이 숨막히듯 어려웠지만 이번 사건은 각자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게 만들었다. 지영은 독립에 대한 생각을 굳혔다. 집 안에서 계속 갈등을 반복하는 것보다는 자신과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 각자가 조금 더 자유로운 공간을 가지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민수와 정옥에게 제안을 꺼냈다. 우리 따로 살면서도 자주 만나는 건 어때요? 저는 저대로,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정옥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잠시 생각한 뒤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가 되는 건 두렵지만 그렇게라도 서로를 이해하며 지낼 수 있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구나. 민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요, 엄마, 지영이 서로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안의 평화도 지켜야 하고 우리 모두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아야 하잖아요. 그 선택은 단순한 독립이 아니라 서로의 공간과 삶을 존중하는 새로운 방식의 가족 관계였다. 더 이상 강제로 맞추려 하지 않고 각자의 방식을 인정하면서도 최소한의 관계를 유지하는 길이었다. 그 후 집 안의 분위기는 점차 달라졌다. 지영은 여전히 자유분방했지만 이제는 정옥에게 인사와 간단한 대화를 건네는 정도의 예의를 지켰다. 정옥 역시 며느리를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민수는 이제 집에 돌아와도 전보다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다. 두 여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동안의 긴장이 조금씩 풀리고 있음을 실감했다. 물론 갈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때로는 서로의 생활 방식이 맞지 않아 작은 다툼이 생기기도 했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두 사람은 상대방을 적으로만 보지 않았다. 작은 충돌은 자연스러운 차이로 받아들이고 민수와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이 이어졌다. 정옥은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했다. 완벽한 가족은 없지만 이렇게라도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변화구나. 지영은 방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 집이 나를 억압하는 공간이 아니라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니까 천천히 적응해야지. 세 사람은 각자의 선택을 통해 이전보다 조금 더 현실적이고 조금 더 안정적인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다. 세 사람은 이제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다. 지영은 독립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주말이나 저녁 시간에는 민수와 정옥을 찾아왔다. 정옥은 처음엔 혼자가 된 집이 적적했지만 며느리와 아들이 각자의 공간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집안에는 여전히 갈등의 잔재가 남아 있었다. 가끔 정옥은 지영이 무심코 둔 물건 때문에 짜증을 느끼기도 했고 지영은 정옥의 잔소리에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두 사람은 예전처럼 서로를 적으로 보지 않았다. 작은 불편함을 감내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조금씩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겼다. 민수는 그 변화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몸소 느꼈다. 예전에는 집에 돌아오는 것이 부담이었지만 지금은 집이 조금 더 편안한 공간처럼 느껴졌다. 두 여자가 각자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동안 그는 중재자라기보다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일상의 일부로서 자리 잡았다. 정옥은 가끔 혼자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생각했다. 완벽한 가족은 없구나. 그래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네. 지영은 방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돌아보았다. 이 집이 나를 올가매는 공간이 아니라 나도 조금씩 이해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었구나. 천천히 적응하며 살아가야지. 세 사람은 더 이상 서로를 바꾸려 하지 않았다. 대신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최소한의 존중과 이해를 유지하는 법을 배웠다. 완전한 화해나 모든 갈등의 해소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향한 감정이 조금 더 따뜻해졌다. 이제 집은 전보다 훨씬 현실적이지만 더 인간적인 공간이 되었다.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고 작은 틈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운 것이다. 정옥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나도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완벽하지 않아도 서로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충분하다. 지영도 조용히 다짐했다. 나도 완벽할 수 없지만 상대를 존중하며 살아갈 수는 있겠구나. 이렇게라도 조금씩 나아지자. 그렇게 세 사람은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조금씩 이해하며 살아가는 현실적이고 따뜻한 가족의 삶을 이어갔다.